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뭐 하나 찍었다가 짬시키고 다시 찍느라고 조금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라도 하나 해놓으려고. 오늘은 조금 옷 얘기 말고 일하는 얘기 조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즐겁게 일하는 방법 같은 거 좀 쑥스러운데, 사실 저는 일을 즐겁게 하는 거에 그렇게, 아니면 인생이 행복한 거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일은 빡세도 괜찮고 인생은 불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고행길이고, 원래 밥벌이는 힘든 거니까, 고단한 거니까 그냥 그걸 디폴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뭐든지 이제 적응의 동물이고 상대적인 거라 기본을 어디다 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현대백화점 피어에서 팝업할 때 다 그냥 저랑 비슷한 나이일 것 같은데, 아니면 저보다 어리거나 다 롤렉스 차고 오고, 여자분들 다 뭐 에르메스 슬리퍼 신고 오고, 이런 거 보면서 와, 세상에 참 돈 많은 사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생각한다면, 비교해가지고 뭐 제 삶은 더 불행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거는 이제 누군가랑 비교하는 것도 안 좋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그거를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니까, 제가 일한 거는 얼추 보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잘 안 돼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팝업을 했다. 근데 이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을 듯이 힘들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요 근래에 거의 느껴보지 못한 스트레스랑 피곤함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보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피어는 이제 가격대도 조금 낮춰서 가고, 뭐 수수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금전적인 보상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구밀의 이제 브룩스 브라더스의 이력서에 한 줄을, 좀 매력적인 한 줄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갈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제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뭐 그게 내가 이거 하면은 뭐 사야지,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갈아 넣었을 때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다, 그런 걸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질 않아요. 스트레스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즐긴다, 이런 거 조금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제 생각은, 그때 옛날에 서장훈 씨가 말하는 대로인가 라는 어떤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토크 콘서트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즐기면서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근데 케바케라 노홍철 씨 같은 경우 보면 네, 이거 케바케인데, 저는
약간 이제 서장훈 씨 쪽에 가깝죠.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인데 이루기 위해서는 빡세게 무언가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사실 의학적으로도 되게 가치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라 디스트레스라는 게 나쁜 겁니다. 스트레스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지 실험을 하는데 이 칸막이가 쳐져 있는 칸에 생지를 2마리 넣고 끝에서 전기 충격을 빡 주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후다닥 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풀 게 없어. 이 실험을 반복하면은 애들이 살도 빠지고 털에 윤기도 없어지고 막 탈모도 생기고 막 그렇대요. 근데 그 가운데 칸막이에 요만한 칸을 이렇게 뚫어놔. 그 다음에 전기 충격 탁 주잖아요. 그럼 얘들 깜짝 놀래가지고 가운데서 막 싸워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실험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살도 탄탄해지고 털에 윤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잘 풀면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가 뭔지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면 풀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못 푸는 게 나쁜 거지. 오메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라는 말 자주 하는데 그쵸. 아무튼 스트레스는 멘탈 관리도 잘하고 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신호랑 밥 먹을 수도 있고 네, 뭐 그 정도 뭐 맥주 한잔 마시거나 뭐 필라테스 가가지고 땀 좀 빼거나 네 어쨌든 디폴트 값을 좀 낮게 잡는다. 그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목사인데 행복한 사람 별로 많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부로서 직을 감당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야. 빨리 출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막 이러면은 출근하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왜 그런가? 어제 샀던 그 커피 원두가 있거든. 그 원두에서 갈아서 얼른 마시고 싶은 거예요, 커피를. 너무 사소하죠. 그러니까 내가 마시고 싶은 그 맛있고 신선한 커피 원두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조금 즐겁게 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이 뇌가 뭔가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괜찮아. 그러니까 되게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박에는 좀 맛있는 원두가 늘 있도록 하긴 해요. 빨리 가서 커피 한잔 마셔야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팁이라면 팁이겠죠. 이게 일이 내무반에서 군대 있을 때 작업이 아무리 빡세도 내무반 식구들끼리 합이 잘 맞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 군대 있을 때 좀 그랬어요. 저희가 조금 널널한 부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5기갑여단의 무슨 기계화 보병 대대였나
거기서 저는 이제 보급병이었고 유류 3종 보급병이었는데, 저희 내무실에서도 뭐 이제 한 1년 고참들 중에 약간 또라이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가 좀 나가고 난 뒤부터는 제 기억으로는 되게 즐겁게 군 생활을 했어요. 업무가 좀 빡세긴 했어도 그 덕분인지 그때 당시에 같이 군 생활했던 친구들은 아직도 벌써 한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하고 경조사 챙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참 아무것도 아닌 거면서도 참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신사에서 주로 있는데 지원양이나 주혜양이나 해리 보통 이렇게 있고, 건이는 지금 연남에서 메인으로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저랑 마주칠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저랑 매일 마주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저는 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원양이야 원체 이제 뭐 저랑 같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래됐고, 주혜도 이제 손님으로 와가지고 이제 하프타임까지 올라온 케이스인데 주혜가 정말 좋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뭐 어디 행사인데 이제 밥대가 좀 지났다 그러면은 사장님 뭐 식사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 그럼 제가 뭐 좀 사갈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쟤는 나를 케어해 주는구나, 지지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 거죠. 그런 걸 느끼면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지원양이야 좀 말할 것도 없죠. 지원양이야 뭐 그런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정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호도 저희 손님으로 왔다가 제가 거기 머리 깎으러 손님으로 갔다가 이제 가까워졌다가 이제 제가 이제 스카우트한 케이스인데, 확실히 주혜같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더 같이 합을 맞추기가 편한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남자들은 합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얼추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들은 다 그게 세요. 아무래도 야 이게 잘 안 돼요. 까라면 까. 뭐 잘 그러지도 않지만, 근데 이제 정우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가깝기도 하니까 제가 아닌 거는 확실하게 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 너한테 바라는 건 이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일할 때 막 깔깔거리면서 막 하하호호 너무 즐겁게 일하는 건 아닌데, 그런 순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할 때 편안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에 있지 않고. 내가 뒤를 돌아보고 그 행복했던 것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행복했어, 이거 행복했어, 이거 행복했어 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혜가 저를 위해서 도시락을 사다 준 거를 내가 돌아보고 그때 내가 참 주혜한테 케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행복했어 라고 정의하지 않고, 혹시 그때를 보고 주혜가 왜 지는 2만원짜리 먹고 나는 15,000원짜리 사다 주지? 왜 주혜는 사다 주는데 지원이는 안 사다 주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불행으로 정의해버리면 그건 불행이 돼버리거든요. 그쵸? 그리고 전체 그 피어 행사하는 그날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진상 고객 상대하는,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런 힘들었는데, 제가 그날 쭉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그날을 쫙 조명하다가 딱 주혜가 그걸 사다 준 그 순간을 강력하게 조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블랙아웃 시키고. 그러면은 그날은
제 기억 속에서 행복하게 일한 날로 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돌아보시면서 어떤 날들, 어떤 사건들을 그건 행복이었다라고 주체적으로 정의해주고,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행복이라는 감정만 긍정적이고, 불행이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상황은 너무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그렇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저는 어쨌든 여기까지 뭐 얘기했죠? 일단 보상을 생각한다. 예, 내가 받는 보상. 스트레스는 가치 중립적인 거다. 스트레스를 받고 잘 풀면 된다. 어떻게 푸는지 알아라. 저는 뭐 옛날에 옷 쇼핑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신나게 맨날 돈은 없으니까 쇼핑을 하고 싶고, 막 빈티지 사이트들 들어가가지고 막 한 2시간씩 눈깔 빠져라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사소한 것들을, 이제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어떤 사소한 것들을 정해놔라. 예.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건 행복한 일이었다고 정의해주고 그것만 조명해라. 이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밥벌이가 고단한 일이죠. 예, 어떻게 즐거울 수만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일의 반복이고, 그쵸? 하다못해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는 그 어떤 창작 행위조차도 어저께 했던 일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울 건 없어요. 엄마가 매일 삼시세끼 밥상을 차려내는 것의 그 지난함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는 힘이 중요한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어떤 빤치를 엄청 섹시하게 한 방 날리는 힘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팍 해가지고 막 카운터를 날려가지고 이런데, 사실 인생은 그런 한 방에 카운터를 날리는 게 아니라 사실 버티는 거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버티기 힘을 좀 더 길러야죠. 그 지난한 것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라고 뭐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수박이라고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냥 인스타에 올리는 정도가 그걸 보시는 분들이 좀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부분들만 올리는 거죠. 왜 한숨 쉬고 짜증내고 하는 상황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걸 견디는 거죠. 맨날 똑같아요. 뭐 물건 사고, 물건 케어하고, 프라이싱하고, 올려서 찍어서 팔고, 택배 보내고, CS 하고, 이거의 반복입니다. 5년 동안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새롭게 큐레이팅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늘 하는 거예요. 옷 입는 거랑 비슷하죠. 맨날 똑같이 입어. 당연히 멋있어. 우리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돈 벌려. 매출 나와. 근데 재미없어. 지루해. 물론 지루한 게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밌으면 좋으니까 조금 트는 거죠. 살짝씩. 뭐 예를 들자면은 2000년대 나이키 시계를 찬다든지 그런 것처럼 저도 수박을 이제 하루를 시작하거나 일주를 시작할 때 이번 주는 뭘 테마로 가져가지 생각할 때 잘 답이 없어요. 잘 답이 안 나와. 그냥 기도하는 거죠. 주님, 재밌게 일하고 싶습니다. 신나게 일하고 싶습니다. 새 힘 받아 일하고 싶습니다. 새바람 불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새로운 파도가 와야 재밌게 파도를 타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신나게 이 연을 날리는데, 그 새로운 파도와 새로운 바람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면서 오기만 해봐라, 내가 신나게 탄다, 신나게 열 날린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롤렉스 익스플로어를 팔았잖아요. 그때도 참 재밌는 게, 그 전날 이제 보통 일을 하루에 쓸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뭐 100이라면은 한 80 정도, 85 정도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막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너무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에너지를 100을 쓰거나 105를 쓰거나 110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일 그 이게 몸과 마음이 산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대감이 없어요, 그 밤에. 근데 그때 좀 그랬어요. 매출이 요즘 계속 좀 마이너스라, 그러니까 원래 나오던 것만큼 안 나와가지고 맨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보냈더니, 그 밤에는 내일 재밌게 일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잤어요. 하나님, 내일 재밌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 시계 거래처에서 제가 시계를 하나 샀는데, 팔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AS를 맡기고 그 친구가 다시 이제 그 물건을 가게에 갖다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개 더 갖다 준 거야. 사장님 이것도 보실래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가 보여준 것 중에서 이제 탱크 하나 사서 팔았고, 그리고 롤렉스 익스플로어, 이제 익스플로어 1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 파세요. 팔고 저 얼마만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매입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롤렉스 같은 경우는 그 큰 금액이 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물건이 나왔을 때 제가 그도 매입가를 주고 바잉을 해가지고 제가 못 팔 수도 있는 그 리스크 테이킹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친구가 편하게,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수박이 좋아하는 이거 슴슴한 거잖아요. 평릉수액이잖아요. 사장님 이거 파세요. 돈은 나중에 주세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이. 그래서 그걸로 글을 하나 쓸 생각, 여기저기 이제 또 빈티지 어게인, 제주에 있는 빈티지 어게인 현종이가 롤렉스 매니아여가지고 현종이랑 소통하면서, 현종아 이거 뭐 어떠냐 저쩌냐, 뭐 형 이게 짱이네 어쩌네. 그리고 그걸로 이제 글 써가지고 이제 수박 빈티지라는 어떤 구제샵에서 이런 되게 아이코닉한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것도 되게 설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박의 이력서에 한 줄이 남는 일인데, 벤츠 지바겐 파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올리고 몇 시간 있다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고 잤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간단한 기도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새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새파도가 오게 해주십사. 여러분, 하다못해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만 하나 있더라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요즘은 그거를 되게 추앙하거든요. 연봉 5억 이걸 되게 추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능력도 너무 좋지만,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5억을 벌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500을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50을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알고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멘탈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미 부여하고 스스로 행복을 정의해 내려가고, 비교하지 않고, 아 쟤는 연봉이 얼마고 쟤는 근무 조건이 이렇고 쟤는 뭐 이런데 너무 행복할 텐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불행해, 이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이건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 거는 어떤 의미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보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뭐 이거는 행복한 거야, 어저께 이건 행복이야, 그 보고 아 감사해, 그게 뭐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불행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26분 떠들었는데 좀 더 떠들어야 되겠네요. 저는 어쨌든 행복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주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 이제 남하고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령하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500을 벌었을 때는 무조건 행복하고 450을 불행하고, 이런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주체적으로 행복이야, 이건 감사한 일이야, 이건 신나는 일이야 라고 기도하면 정의하면 됩니다. 뭐 제가 너무 뭐 사장의 입장에서만 얘기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보상이 없으면 어떡하냐, 너는 뭐 매출이라도 나오나 보지. 글쎄요, 원하는 게 있겠죠. 보상으로 원하는 게, 그게 돈이든 아니면 명성이든 아니면 브랜드든. 저는 돈이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 스코어가, 성취, 내가 진일보 했다. 사실 돈도 중요하죠.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성취도 많이 하고 싶은데 무리하면서까지 할 순 없고, 그러니까 제 그릇을 넘어서는 어떤 성취는 독이더라고요. 겸손하게 내 그릇의 크기에 맞나,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담으려고 하지 않고 아직은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데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저 개인이 됐던 간에 수박 빈티지가 됐던 간에.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와서 많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풍만하게 담아도 그릇이 깨지지 않는, 그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출근하는 길인데 어떻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방어기제.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방어기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수준별로 아이템 같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래요. 근데 방어기제가 남한테 걸리면은 그건 이제 꽝이에요. 내가 이런 A라는 방어기제를 썼는데 김정열 방어기제 딱 A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그 윗걸로 갈아타야 된대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유머래요. 유머.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장님이란 말도 안 되죠. 시각장애인이 뭐 저야 뭐 별 볼 일 없는 남자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90년대 리더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유머 같은데, 그럼 자기가 스스로 시각장애인인 거를 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거잖아요. 그런 거가 좋다고 했었고, 이게 벌써 너무 한 15년 전에 들은 강의라 고대 교수님한테 들었던 강의인데, 근데 제일 좋은 그 방어 기제가 예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상. 그래서 요번에 플리마켓을 하면은 그냥 우린 팀워크가 좋으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걔랑 요번에 저거 무슨 문제 있었지, 둘이 마주치면 좀 껄끄러울 텐데, 그러면 미리 전화해서 야, 너 걔랑 껄끄러운데 그거 봐도 괜찮아? 그거 좀 편한 사이면 너 형 생각해서 그냥 껄끄럽지 않게 해줘. 다 지난 일이다. 이렇게 예상 문제를 푸는 거죠. 기출 문제를. 그러면 그게 엄청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엄청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방어 기제 예상. 예를 들자면은 뭐 5월이다. 그러면 보통 연말이나 이럴 때 매출이 꺾여요.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다른데 돈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빈티지 같은 경우는 누구 선물용으로 안 좋거든요. 잘 안 해요. 보통 이제 건강식품 같은 거 하든지 이제 술 같은 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예상을 하는 거죠. 매출이 안 좋을 거야, 대비하자. 대비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매출이 안 좋아도 이제 멘탈로 팍 먹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난관들이 있을지, 그 새끼가 또 오늘 지랄하겠지, 그때 지랄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요 정도만 생각하고 가도 저 교회 다닐 때 있었어요. 저를 괴롭게 하는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좀 더 싸가지 없게 굴지 못한 게 아직도 후회가 돼.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그때 내가 좀 예상 문제를 잘 풀었으면은 좀 더 싸가지 없게 굴다 나오는 건데, 괜히 착한 척 하느라고. 네, 여러분, 잡소리였고요. 오늘도 한번 이 지루한 일상의 반복을 잘 견뎌내고, 그 중에 작은 행복의 거리들을 찾고 웃음의 거리들을 찾고, 결과적으로 이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까지 받아내 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